다음에 215쪽이요. 부동산의 소유하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독 소유하는 방법이 있고, 공유가 있고, 합의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총유는 어디서 만나요? 총유는 내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얼마가 있다고 말은 못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종중이에요. 예, 내가 청주 환시 문제공파의 33세 손이에요. 그러면 청주 환시의 종중 땅에 문제공파 갖고 있는 부동산은 나도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팔아먹을 수도 없어. 이게 총유 개념이에요. 합유. 지분도 있어요. 내 소유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지분을 팔아먹으려면은 다른 합의자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동의를 못 받으면 못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그 합의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다른 합의자가 소유권을 가져버려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다른 합의자 상대로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등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상속증여서의 합의재산도 상속에 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민법상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요. 공유는 다른 공유자의 허락, 승낙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분할해서 팔 수 있고 내 집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이게 공유 상태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합의 부동산을 잔존 합의자가 취득한다면 어쩔래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대가성이 있고 공짜로 가져가겠어요? 상속인은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가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다음에 217종. 이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상 대가성이 있다 없다. 이전등기 했건 말았건 유상 대가성이 없다고 한다면 또는 법에 의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걸 대표적인 사례죠. 환지처분이요. 환지된 부동산이 내가 당초에 10평이 있었어요. 환지를 한대요. 그러면 10평일 수도 있고 환지 후 부동산이 10평일 수도 있고 11평일 수도 있고 9평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10평짜리가 11평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합에다 뭘 내야 돼요? 환지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11평이니까 한 평이 늘어났잖아요. 한 평 늘어나는 그 한 평의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환지 확정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에요. 이 길부터. 왜냐하면 해당 법에서 소유권 확보는 환지 확정 공고일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10평짜리가 9평으로 줄었어요. 그럼 한 평이 줄었잖아요. 한 평 줄은 만큼의 뭘 받아요? 돈을 받게 되죠. 그럼 그걸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대가성이 있으니까 양도세 과세사항이죠. 그러면 그 한 평에 대한 양도 시기는 언제냐는 얘기죠. 환지 확정 처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취득 시기는 당초로 갈 거고, 그러면 10평째가 11평으로 바뀌었어요. 한 평은 추가로 넣었어요. 취득 시기가 10평의 취득 시기와 한 평의 취득이 달라요. 환지 후 10평은 당초 취득 시기예요. 환지로 제공한 것도 양도로 안 본다는 얘기죠.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 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일 수도 있고요. 자본적 지출 금액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피해경비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보류주 채비죠. 보류주 채비제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채비제예요. 어느 지역이 만약에 2만 원 땅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땅을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정조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시당초 내 땅은 여가 있었어요. 환지자에 끝났어요. 그럼 내 땅이 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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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몰라요. 예, 추첨하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5번지예요. 여긴 10번지예요. 만약 이걸 받았다고 합시다. 이거 15번지예요.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이전됐으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대가성이 없는 거니까. 그 이야기예요. 다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만약에 지급받는 경우를 한다면 그건 예외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50명이 갖고 있었어요. 요만큼이 50명이 가져갔어요. 요 땅은 남죠. 요 땅은 어떻게 돼요? 요 땅은 매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행령 168조에 이런 말이 있죠. 해당 토지 공사 용역 제공자가 채비제나 보류제를 공사 용역 대가로 받아서 매각한다면 이건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는 얘기죠. 왜? 채비제라는 얘기는 토지의 지번이 확정이 안 됐어요.
토지의 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환지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대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다 못했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법률상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그건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땅에 지분이 바뀌었지만 환전의 양도를 안 본다. 그다음에 채비지나 보류주도 양도는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에요? 여기는 50명 땅이죠. 그럼 이걸 매각을 해서 공사 영역비로 충당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뭐 하늘에서 누가 땅을 밀어줍니까? 토목공사를 해야 되죠. 그럼 토목공사업자가 포크레인, 불도저, 등속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공사 영역 대금을 요걸로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했다는 교환. 예,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A 땅이고 이건 B 땅이에요. 참 옹색이에요. 그러니까 A형, B형 우리 합의해서 이렇게 자릅시다. 이렇게 자릅시다. 이 땅은 B가 가져가고 A가 가져가고 이 땅은 B가 가져옵시다. 그렇죠? 서로 연접된 땅을 경작상 필요성에 의해서 공유를 분할했다고 한다면 면적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원래는 양도로 봤어요. 이게 뭐냐면 넓은 의미의 교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땅이요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가 이렇게 나버렸어요. 이렇게 났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여기도 A, B고 여기도 A, B잖아요. 이건 다 수용됐으니까 이건 날아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 그러니까 요 땅은 A 단독 소유로 요 땅은 B 단독 소유로 하자라고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땅이 연접돼 있어요. 연접 안 돼 있어요. 연접 안 돼 있죠. 우리 소득세법에 연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인접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 나온 데가 있어요. 어디 나옵니까? 비사함토에 나와요. 공장의 운영에 따른 인접된 토지가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하여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 땅이라고 한다면 비사함토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인접이 나와요. 인접은 연접은 아니에요. 연접은 토지의 지적 경계 서로 맞붙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접이 안 돼 있죠. 여기서는 쌍방이 다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등기부등본에 공유물 분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표시되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교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공유물 분할이니까 면적이 같네. 과세 제외. 큰일 납니다.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지적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로드뷰를 보실 때 항공사진을 보실 때 지금 다음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나와요. 연도를 쭉 클릭을 해보세요. 도로가 언제 났는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넘깁시다. 쭉 갑시다. 222조 신탁 해지입니다. 자, 명의신탁에 관련된 재산은 원론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인 특수관계의 거래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못 들었어? 다시 말할까요? 예.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증여 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에? 있다. 없다라고 해주시오. 없다요. 없다가 맞아요. 예, 상증세법 보면 가로속에 써놨어요. 부동산은 제외라고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과 상속증여세법이 상충이 돼요. 실명법은 타인 명의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하면은 형사벌을 처분하겠다. 과징금 부과하겠다. 최대 30%예요. 그래 놓고는 상징세법에서는 하면 증여세 부과할게. 그러면 두 법이 서로 상충이 되잖아요. 충돌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의제 규정은 등기 등록 요하는 자산 중에 부동산은 빼고 다른 것만이요. 대표적인 뭐고요? 유가증권이에요. 주식등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한 안 합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이라는 얘기는 실질은 내 것인데 마치 남의 소유인 양 소유권을 넘겨놓은 거죠. 근데 그게 넘기는 방법이 매매를 등기원이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증여를 등기원이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신탁법에 서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따라가 봐야 돼요. 진짜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 양도세를 부과해야 돼요. 만약 대가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부과를 못하죠.
하지만 징여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진짜로 공짜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 예, 무엇이든 실질이 중요할 뿐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상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 배우자간이요. 예. 두 번째, 뭐예요? 종중이요. 세 번째요, 종교단체예요. 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법령을 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다면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 대표자명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A라는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종교법인이에요. 종교법인이 예를 들어 조계종이라고 합시다. 해당 재산이 저기 순천에 있는 미안합니다. 서남사는 조계종이 아니니까 송광사라고 합시다. 송광사의 명의로 되는 부동산은 사실은 종중 재단 거예요. 그럼 명의신탁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건 세 가지 형태의 예외적인 예외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해지라고 한다면 대가성이 안 딸렸기 때문에 양도로 못 본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곧바로 그대로 인정하면 안 돼요. 제일 많이 있는 게 명의신탁 소송이 많이 걸려요. 그건 그 판결문이 굉장히 짧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의제 자백으로 보아 원고 승소 이렇게 내요. 의제 자백이 뭐예요? 골석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변론 기일에 피고가 법정에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원고의 주장을 피고 너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 예, 강력히 주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되게 했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의제자백인 골석재판이라고 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어요. 예, 고의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을 넘겨왔을 때 이게 대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과세관청에서는 100% 관할 지자체에 통지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에 따른 부가세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따른 문제가 걸리면 무슨 일이 걸려요? 먼저 과징금이 나오죠. 명의신탁자는 얼마 나와요? 2천만 원 나와요. 명의수탁자는요? 1,000만 원 나와요. 통고 처분을 하고 나서 통고 이행을 해버리면 끝이지만 통고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검찰에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면은 저는 최근에 봤는데요. 명의신탁자인 A는 1년 6개월 징역에 1년 6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예, 벌금이 2천만 원인가? 그 명의수탁자는 200만 원으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통고 처분 금액보다 법원에 가는 게 더 적더라. 대신에 검찰이나 경찰에 한 30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단 절대 고의성이 없다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내 이름을 갖다 써버렸다라고 입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 관련된 건데 그렇고요.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명의신탁 227조에 보시면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돼요. 과징금은 과징금 부과일 현재 기준시가로 부과율을 곱합니다. 근데 부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의신탁된 기간이 몇 년이냐, 해당 재산가액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두 개를 더합니다. 그 200조 상단에 표면 30억 초과는 15%죠. 2년 초과의 명의신탁기간이 15%죠. 두 개 다 얼마예요? 30%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에 이걸 매매로 양도세를 낼 거냐, 명의신탁 해지로 실명법 위반으로 낼 것이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쪽이 더 많을지는. 그러니까 엄밀한 불법이지만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과세관청이 몰라요. 근데 간혹 행정기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법원에 가서. 그것을 파생해 버려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230조 이혼 분할입니다. 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기간 중에 공동 이룩한 재산이에요. 그러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이 분할할 때까지의 취득한 재산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남편하고 부인이 이혼을 해요. 남편이 재산 분할을 뭘로 했냐면 총각 때 갖고 있던 부동산으로 재산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인이 증여세를 내야 돼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근데 혼인 기간 중에 아파트를 두 채 A, B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A 부동산을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근데 등기 원인이 다 뭡니까? 관행적으로 등기 원인이 증여로 등기를 해요. 왜냐하면 법무사 입장에서는 소유권만 넘어가면 돼. 근데 이걸 재산분할하면 귀찮아. 재산분할 합의서도 있어야, 이혼 합의서도 있어야 되지. 귀찮으니까 그냥 증여 등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세무서는 그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부인한테 뭐가 가요? 과세 예고통장 날라가요. 왜? 증여받을 땐 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이 넘어와 버렸거든. 그러면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세무서에 찾아오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혼당하고 또 서로가 죽겠는데 나한테 무슨 증여세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봐야 돼. 이게 재산분할이에요. 근데 왜 재산분할이라는 등기를 안 할까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 부동산을 딱 등기를 떼봤다면 등기원이 재산분할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 이 여자 뭐 했다? 이혼했네.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왜? 재산 10억짜리가 있는데 나는 무일푼인데. 예, 그런 자기의 개인정보가 누설돼 버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다 법무사가 편할 목적으로 증여 등기를 해요. 그럼 그때는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재산분할이 법정 재판상 이혼만 적용합니까? 쌍방의 합의 이혼도 적용합니까?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재산분할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뭔만?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일관한 재산만 해당돼요. 처녀 때, 총각 때까지는 안 돼요. 이혼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또 가만히 들어봤더니만은 미안해요. 자꾸 여자분 이혼 당했다고 말해서. 예, 남자가 이혼 당했어요. 다 재산이 마누라 명의로 돼 있었어요. 예, 마누라 돈을 받았는데 이혼 유자료로 A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재산을 분할로 B를 받았어요. 재산이 A, B, C, D인데 A, B를 받았어요. 그러면 재산 분할은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혼 유자료를 부인이 남편한테 10억을 줘야 돼. 근데 10억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B 부동산을 대신 줬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물면제예요. 그럴 때는 B 부동산에 대해서 부인한테 뭘 부과해야 돼요? 증여세를 양도세를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재산 분할가 돼 있건 말았건, 증여로 돼 있건 말았건, 그것은 대가성이 있다면 양도로 과세를 하셔야 돼요. 다 줬어요. 근데 마누라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전처가 뭐라고 하면 네 애를 내가 키워주지 않냐. 교육비 내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세 부과해야 돼요. 그렇죠? 왜? 대가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대가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35쪽이요. 소유권은 한 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무효. 형사 미성년자한테 내가 니한테 아이스 케이크 5개 줄게. 앞에 있는 그 논문서 가져와라. 라고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그것은 사기죠. 예. 그 다음에 남산에 데리고 왔어요. 주류를 틀어요. 네 재산 모두 국가에 헌납해. 다 줬어. 그러면 이건 법률상 원인무효죠. 소유권이 환원됐어요. 그러면 양도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무효, 형사 미성년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넘어간 거라고 한다면 그건 양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가 저는 봤어요. 어떤 분이 아들이 하나에 딸이 6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 아버님 입장에서 눈 감기 전까지 아들을 좀 건사하게 키우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는 꼭 파리가 끼어요. 아주 번듯한 건설회사 사장이 이 영감자는 매일 와서 아버님. 예. 자꾸 아버님이라면서 각종 선물도 갖다 줘.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회사에 전무로 취직시켜요. 매달 봉급을 200~300씩 줘요. 그러면서 이 가짜 아들이 이 영감님한테 이런 제의를 해요. 영감님 이 땅이 500평의 도로변에 있는 땅이에요. 싫어합니다. 이걸 있는데 이걸 소유권을 좀 넘겨주십시오. 아니. 이걸 헐고 여기다 새로 상가를 지읍시다. 아버님은 땅만 대세요. 내가 건축비하고 분양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얻은 이익 나오면요 아버님한테 80%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전무로 취직시켰어요.
그러면 번뜩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간 거예요. 어디 갔냐?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은 게 대출을 못 해준대요. 예. 그러니까 제3금융권에 갔어요. 대출인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걸 담보로 제공해야 돼. 근데 대출을 받는 사람은 건설의 사장이에요. 그러면 대출자하고 담보 제공이 다르니까 제3금융권에서 소유권을 대출 받은 사람하고 일치시키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아들이 아버님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소유권을 저한테 넘겨주래요. 예, 소유권을 넘겨왔어요. 대출 20억 받았어요. 그 다음날 흔적도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The gone with the wind. 예.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대가성이 있는지는 몰라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세금이 몇 억이에요. 제가 체납을 담당했었어요.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영감님한테 그랬어요. 먼저 사기죄로 소송을 먼저 고소를 하십시오.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간지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요. 그때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 영감님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천세무서 재산세과 담당 직원이 나하고 아주 절친이에요.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완전히 믿고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세금 몇 억이 체납이 됐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사기예요. 이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거십시오. 라고 했어요. 당연히 사기죠. 그 사람은 무료로 잠재워주는 숙식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권의 세금은 뭐라고 됐냐면 그런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이 환원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환원을 하려면은 제3의 채권자가 누구죠? 제3금융권이에요. 거기에 동의를 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 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빚을 누가 갚으라는 얘기예요? 영감님이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영감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예, 재산 쫄딱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가 그런 일 있으면 꼭 말해달라고 하세요. 예, 그런 경우로 한다면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그때 3억 5천 준대요. 그거 취소했어요. 소유권 환원등기 한 거 보고 취소했어요. 그 다음에 고소장, 그 다음에 판결문 다 붙여가지고 전혀 문제 없죠. 예, 그런 경우 왕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한테 돈 3억을 받고 갑부동산을 팔았어요. 그 어떤 이유로? 이거 팔면 안 돼. 마음은 뒤지 깨질 것 같거든요. 다음날, B형 미안해. 그 돈 3억 되돌려줄게. 소유권 다시 넘겨줘. 그럼 어떻게 돼요? 쌍방이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나 B는 과세 미달이겠죠. A는 세금 왕창 내야 돼요. 그렇죠? 대신에 미리 세금 낸 거죠. 먼 훗날 팔 때 세금만 이것만 왜 취득세가 새로 시작되니까. 그죠? 그런 경우입니다. 238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템포가 좀 늦네요. 또 빨리 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교육위원회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계약을 맺어서 허가 안 받고 나중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소구표를 가져요. 그래서 소수법 105조죠. 예. 양도신고, 애정신고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양도를 안 보게 돼 있으니까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하지만 자, 첫 번째 허가를 안 받았는데 대가는 다 받았어요. 양도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양도로 봐요? 안 봐요? 그부터 해봅시다. 원론적으로 양도를 안 봐요. 왜? 법률상 원인무효니까. 하지만 본인이 양도 신고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럼 나중에 지금까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경청구하면 돼요. 환급해 주세요. 아직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간 와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해제가 되고 나서 2달에는 말일까지 애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허가를 못 받은 것은 설령 대금 청산이 됐다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양도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해제가 됐다든지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해제 허가일로부터 2달의 말일까지 애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가산세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전에 어떤 부동산은 토지가 허가구역인데 지금도 허가구역이에요. 그때 10억에 팔아먹었어요. 신고 안 했어요. 이제 허가 났어요. 그러면 다다음 달까지 신고 오면 돼요. 예, 그럼 가산세도 없어요. 나머지 생략합시다. 그다음에 양도세의 과세 대상 자산이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은 크게 94조에 일거하고 있죠. 토지 또는 건물, 그다음에 2호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성 권리. 3호가 삭제됐는데 주식 등이죠. 4호가 기타 자산이죠. 자, 그러면 토지 또는 건물은 등기 등의 여부에 관계없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로서 유상의 대가성이 있다면 무조건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상의 권리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취득할성 권리죠.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왜 등기된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등기된, 수동형이에요. 그렇죠? 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근데 등기를 하면은 준부동산이 돼요. 그래서 등기에서 임차권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왜, 자, 물건에, 민법상 물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건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그 다음에 임차권이요? 예. 그 다음에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담보물건이 3개고 소유권과 물건이 4개죠. 근데 거기에 지역권은 왜 과세를 안 해요? 지역권은? 그 다음에 전세권.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저당권은 왜 과세 안 해요? 지역권은 왜 과세 안 해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지역권은요, 실질적으로는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만약에 이 사람은 A 땅 갖고 있고요. 이 땅은 B 땅이에요. 여기는 다 임야예요. 여기 임야. 이건 요 대요. 도로가 여기 있어요. 하수도나 또는 상수도 또는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이것을 승역지 또는 요역지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A 땅을 지나치지 않으면 B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극단적으로 A가 딱 틀어 막아버리면 이 B는 뭐가 돼요? 이 땅은 맹지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관습법적으로 당연히 승역과 요역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해줘라. 그러면 거기다 과세한다고 합시다. 뭐 대가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과세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 그건 유치권은 그건 채권이잖아요. 담보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요. 설사 유치권을 되팔아도 과세는 못해요. 물론 기타 소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양도소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꼭 등기된 부동산 2차권만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요. 등기 안 된 것도 과세 대상이 있어요. 어느 경우요? 비거주자의 해외 소재 자산일 경우. 어느 나라는 등기제도가 있고 어느 나라는 등기제도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세법에다가 거주자로서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국외 소재자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거기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왜? 등기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것만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주식은 그렇다고 기타 자산이요. 기타 자산이 4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부동산 과다 보유분의 주식. 두 번째가 특정시설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그 다음에 이축권. 그 다음에 특정 특정 주식 등이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이축권에 대해서 이축권이 권리일까요? 기타 자산일까요? 기타 자산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는 과세 안 하죠.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은 금액으로서 이축권 가액이 명확히 드러난 거라고 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으로 안 본다. 뭘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축권이 뭐예요? 이축권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에 내 땅이 있어요. 내 건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공익사업으로 내 건물이 헐게 됐어요.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생길 겁니다. 이축권을 포함해서 20억에 판다. 예. 그러면 이축권이 평가액이 감정평가에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타 소득이죠.
확인이 안 된다면 그건 양도세를 과세해야 돼요. 그러면 이주권의 양도가는 기타 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1호인 부동산을 과세를 해요. 양도세 과세 대상자이 몇 가지가 돼요? 두 가지로 쪼개져요. 예.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로 한다면 단기 양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주택이라고 한다면 60%, 70%, 6 내지 45%, 비사업용이면 16 내지 55%가 적용되겠죠. 기타 자산이라고 한다면 보유 연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무슨 세율이에요? 일반 초과누진세율이에요. 그러나 시행법법 104조 5항에 그런 말이 있죠. 동일한 과세 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할 경우로 한다면 각각의 산출세액을 더한 값과 두 과세 표준을 더해서 일반 초과누진세 적용했을 때 높은 쪽으로 뭐 해라? 신고 납부를 해라. 높은 쪽으로 해야 돼요. 항상 비교 과세하셔야 돼요. 104조 5항에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그런 것 같다. 우리가 만날 일 별로 없고요. 근데 혹시라도 제일 뭐가 문제냐면 수목하고 적용세계, 적용수도 그렇게 문제 안 돼요. 별장 같은 집인데요. 주택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적용을 너무 잘 해놨어. 낙낙장성 한 그루가 몇 천만 원씩 가요. 자, 그러면 이걸 양도세를 과세할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이치가 뭐냐면 수용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받았어요. 보상금을 받았는데 위에는 지작물이에요. 계집 얼마, 장독대 얼마, 담장 얼마, 철제 대문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요. 장독대 과세해야 할까 말할까요? 과세해야 돼요. 시설물이에요. 그 다음에 계집이요? 과세 안 해요. 담장이요? 과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세서에 다 구분되어 있지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94조의 1항에 열거된 부동산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양도세 과세 안 합니다. 하지만 시설물 구축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장독도 해야 되고 담장도 해야 되고 철제 대문도 해야 돼요. 그러나 계집은 안 돼요. 만약에 상가를 판다고 합시다. 상가 건물에 플래스가 붙어 있는데 이동이 불가능해요. 예, 그것은 아예 건물에 고착돼 있어요. 그러면 과세해야 돼요. 예, 대표적인 게 그 철제 파는데 뭐 땡겨서 이렇게 기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예,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틀리기 때문에 관가에서 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에 토지가 얼마, 건물값 얼마, 수목값 얼마라고 써졌다고 한다면 수목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안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요, 나중에 소명요구 나옵니다. 첫째, 전체가 100억에 팔았는데 땅값 50억, 건물값 30억, 수목값 20억 있었다. 20억에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거 내놔요? 못 내놔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20억에다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토지, 건물, 양도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구분해서 과세를 안 받게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수목 감정평가가 대화하거든요. 해서 빼놓으면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상대 매수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자는 수목가격을 다 돈은 줬어. 나중에 팔 때 취득가가 100억이 맞아. 근데 양도자가 수목가를 빼고 80억이 됐어. 그럼 나중에 팔 때 이 사람 뭐가 돼? 취득가가 80억이 돼요. 예. 그것도 매수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평가를 거절하는 경우가. 예, 그것은 싸움 붙이지 말고요. 두 분이 합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뺍시다라고 해야 돼요. 반드시 구분기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00억에 팔았는데 땅이 50억, 건물이 30억, 수목이 20억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이 수목만 2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문 금액이 맞아요? 틀려요. 세 개 모두가 다 감정돼 있어야 돼요. 100억 곱하기 전체 감정가 분의 수목 감정가. 분자의 토지 감정가, 건물 감정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시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수목의 기준시가가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예, 지자체에 수목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예, 몇 년생, 흉고 얼마짜리, 얼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시가를 끌어다가 다 기준시가를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뢰인한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목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안 당하시려면 토지, 건물, 수목가를 모두 다 한꺼번에 평가를 해라. 그래야 돼. 그래야 안분이 되니까요. 나머지 생략하고요.
쭉 넘어갑시다, 이제는. 양도 취득식이요. 네, 쪽수는 326쪽입니다. 자, 범법 98조, 시행령 162조에 양도 취득 시기를 규정을 해놨어요. 양도 취득 시기가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공제, 그 다음에 5년의 기산점,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도 취득 시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비과세 2년, 3년 등소에 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 시기가 필요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대원칙은 뭐예요? 대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입니다. 취득 시기죠. 그런데 만약에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어쩔래? 시행령 160에 쭉 열거를 해놨죠. 열거하는데 만약에 해당 재산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대금 청산일과 등기 등록한 날 중에 뭔 날로 해라? 빠른 날로 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당 자산이 장기활부라고 한다면 장기활부에 관련된 사용 수익 개시일, 인도일 접수일 중에 가장 빠른 날로 해라. 그러면 장기활부의 조건이 뭐예요?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몇 회 이상? 2년 이상. 사용 수익의 인도일 접수일로부터 대금 청산이니까 몇 년? 1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사용 수익 개시일, 인도일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을 양도 취득시기로 보겠다. 자, 그러면 장기활부인데 대금 청산도 안 끝났는데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넘어왔겠죠. 근데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을까요? LH에서 택지 분양받았어요. 장기할부로 취득을 했어요. 근데 택지 분양 상태에서 팔아요. 그럼 이걸 부동산으로 과세해야 돼요? 권리로 과세해야 돼요? 부동산으로 과세해야 돼요. 권리가 아니에요. 왜? 이미 취득시기가 도래해버렸잖아요. 사용수익이 인도일 접수일이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LH에서 갑이라는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취득을 했어요. 자, 매각을 합니다. 등기했어요? 등기 안 했어요? 안 했죠. 대금청 안 했으니까. 그럼 미등기로 가요? 안 가요? 미등기로 못 가요. 왜? 168조에 장기활부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두 번째, 장기활부로 왜 양도세를 과세를 할까요? 만약에 장기활부에 따른 양도 취득이 없다고 한다면 양도세 부과 누구도 부담, 대한민국에 누구도 세금 안 내요. 딱 세 사람은 세금을 내요. 왜냐하면 대금 청산도 안 됐지. 이전 등기도 안 돼 있지. 그럼 계약서에 뭐라고 그래요? 이 부동산 100억에 거래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앞으로 100년 후에 한다. 사용수익의 월세 임대료는 첫 해 부름을 준 때, 그때부터 매수 희망자가 취득한다. 그럼 뭐예요? 세금 낼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죠. 그래서 그 규정이 필요합니다. 자, 해당 자산이 공익상 수용 협의 매수가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등기를 보면은 협의 매수가 있고요, 매매가 있고요, 수용이 있어요. 자, 매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 원인이 매매예요. 근데 여러분이 좀 간과할 사항이 있어요. 간과하시면 안 될 사항이 있어요. 17조에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양도세의 10%를 감면해줘라. 채권을 받으면 25%를 해줘. 25%죠? 20% 해줘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30% 해줘라. 5년 이상은 40% 해줘라. 예, 그죠? 근데 1호가 뭐예요? 공익사업을 토지된 보상하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공익사업이 양도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기타 법률에서 양도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 조합에 양도되는 경우를 그랬어요. 꼭 협의매수 수용만 돼요? 매매도 돼요. 대신에 사업인정 고시 2년 이전에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럼 공익사업은 간단한 얘기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A 군수가 토지 소유자한테 가요. 여기다 파세요. 여기다 종합운동장 지을 거거든요. 내가 10억 드릴게요. 예, 하고 팔았어요.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 2년 이전에 취득했고 공익사업용으로 매매한 거라고 한다면 가면 됩니다. 근데 A가 안 팔아. 내가 죽으면 조상님 뵐 날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뜻은 뭔 뜻이에요? 시아버지예요. 돈 많이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12억 드릴게요. 파세요. 협의 매수가 됐어요. 수용 가면 돼요. 예. 근데 그래도 계속 나 며느리 볼 날도 없고 돌아가신 아버님 뵐 날도 없다.
그럼 뭐예요? 또 더 주라 이거예요. 15억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거 사업인정 고시됐고요. 15억 안 받으시면요. 공탁 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강제로 뺏어와 버리겠다. 그러면 등기 원인이 뭐가 돼요? 수용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공탁을 해버렸어요. 공탁금을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받아와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공탁한 날이 양도식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15억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공익사업 시행자한테 재결해 주라라고 요청을 해요. 이것은 수용당한 사람이 재결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공익사업 시행자가 재결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지자체가 한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요.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요. 거기서 재결을 하면서 15억은 아닌 것 같고 18억 줘라. 네. 근데 수용 개시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100% 공탁을 해야 돼요. 공탁을 안 하면 재결 효과가 발생을 안 돼요. 그러면 공탁을 해서 수용 개시이 양도 시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8억 안 돼. 나 20억은 받아야겠어. 그러면 또 뭐를 해요? 소송을 해요. 그죠?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겠죠. 판결일, 보상금 확정일, 이전 등기 접수의 가장 빠른 날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요. 다음에요. 어떤 부동산을 A가 팔았어. 팔았는데 B, C, D가 A한테 와서 왜 그 네 땅이냐? 이거 내 땅이야.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 갖고 있는 땅이야. 왜 네가 팔아먹었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진짜 누구 땅인지를 몰라요. 그죠? 이게 대표적인 게 조상 땅 찾기 운동에 따라서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로 돼 있는데 옛날 구석기 시대에 토지대장에 아버지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식민지경이 끝나고 나서 국가에서 다 국가 소유로 등기를 해버렸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땅이에요. 소송을 했어요. 소유권 넘겨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예요? 국가라는 정부와 이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은 날이 취득 시기예요. 그 다음에 간혹 만나는 게 특조법에서 만나는 게 있죠. 특조법.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장기간 미등기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나서 이전 등기를 해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 주로 무슨 등기를 많이 합니까? 특조법의 등기인데 등기 원인이 증여가 있어요. 이게 진짜 증여일 수도 있고요. 상속인데 편의상 증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증여 등기를 할까요? 만약에 선친께서 갖고 계시다가 등기를 않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선친께서 선친이에요. 저 첫 번째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이 장가갖고 아들 12를 낳았어요. 12이 다시 장가갖고 26명이 됐어요. 이 땅을 내가 갖고 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6명을 대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5명한테 상속 포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을 넘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제일 게 뭐예요? 증여예요. 그러면 이게 상속인데 증여 등기를 한 거라고 한다면, 진짜 증여라고 한다면 상속이라면 망자 돌아가신 날이 취득 시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증여 등기를 했다고 한다면 증여 등기 접수일이 취득 시기예요. 등기 원인은 특조법에 의한 등기 이건 말건 상황에 따라 틀려요. 예.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상속 등기를 했는데 A가 돌아가셔서 B명의 상속 등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B가 나 아닌데 C가 상속인인데 넘겨줬어요. 그러면요 C의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A 돌아가신 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진짜 B가 진정한 상속인이에요. 그런데 C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C의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넘겨받은 때예요. 상황 틀리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죠. 속에 들어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럼 10분 쉬고요.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